다음은 부산 여성신문의 대표이신 유순희 대표님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순희 대표님은 지난번에도 한번 발표를 하셨는데 또 개인적으로 참석하세요. 부산 여성 지도자 중에 대표이신 한 분이시고 오늘 내용은 해양도시 부산과 여성입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소신껏 당당하게 정의롭게 제대로 단 한 번을 일하더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개혁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여기 정치개혁 이런 타이틀을 달고 있는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지금 썩어 문드러진 우리 국회를 다시 살리고 우리나라를 바로 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도시 부산. 근데 사실 왜 이 여성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나냐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2000년 들어서 여성의 세기 운동하면서 21세기는 이제 여성의 세기다 이런 말들이 오면서 마치 초반에 한 몇 년간은 다 이룬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표를 돌아보면 여성들이 설 자리는 아직도 많지 않고 또 여전히 유리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지금 저는 부산 여성들의 지표만 들고 왔어요. 부산의 인구는 어쨌든 남녀 비율을 보면 여성 유권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들이 52%, 남성이 50이나 49.몇%, 이 정도 수준을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고용률, 사실은 뒤에 지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지만 화면에 보이죠. 아직까지도 평등한 시대가 왔다. 여성들의 입김이 더 세고 이제는 남자들이 여성들한테 기 물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상 바깥에서 외치는 거에 비해서는 현실에서 적용되는 여성의 그 체감 평등 지수는 상당히 낮아요. 여성들도 거의 대학을 다 나오는 수준인데 그러나 학력 차이는 없으면서 왜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임금을 남성의 60%밖에 받지 못하고 또 취업률이라든가 경제활동 인구도 이렇게 적을까? 근데 최근의 지표가 남성들이 67.2%, 여성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49.6%. 이건 변함이 없어요. 여성들의 취업 요인으로 가장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사회적인 편견이나 차별, 그리고 육아 부담, 가사 부담, 가족 돌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 2년여 정도 지나고 난 다음 2022년 재작년에 보니까 조금 바뀌어서 근로 여건이 좀 불평등하다. 그 다음에 구인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접하기가 어렵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불평등한 근로 여건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적당한 걸 찾기가 어렵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또 육아보다 이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여성들이 왜 일을 하는가? 남성들한테 의지하고 월급 주면 그거 받고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주도적,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고 또 배운 만큼 당연히 여성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가장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가 곤란하다. 이게 2위였는데 정말 우리 부산 지역의 여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만큼 우리 지역 부산 경제가 녹록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3위가 배우자의 실직. 이런 것들을 보면 부산 지역의 남성들도 굉장히 어려운 경제 환경에 놓여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녹록지 못하다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가계 대출, 주택자금대출이나 대출금 여러 가지 대출 여건 이런 것들을 갚기 위해서 일을 한다. 정말 이렇게 여성들이 일을 하는 거에는 가정경제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벌어서 자녀들 양육하는데 좀 질 높은 생활을 하고 또 교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집에 있는 것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몇 프로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고위직 여성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국장급이 6명이고 또 특보, 여성특보도 1명이 있죠. 그리고 공사공단 출장 출연 기간에도 여성 이사들이 좀 많이 증가한 편인데 아직까지 3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합격률을 보면 여성들이 이렇게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도 더 잘 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 여성 비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공무원들의 대부분이 여성이 아닐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책 결정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입법 기구인 국회에서 여성 비율은 19.8%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00여 명 남자 중에 여성이 몇 명 되지가 않습니다. 남성이라도 이런 성인지적 관점에서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여성이 아니어도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이면 여성의 성질, 여성의 성격, 우리 사회에서 절반을 구성하고 있는 여성들의 다양성을 표출하고 표현하고 법으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여성들이 좀 많이 진출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많은 사람들이 남성적인 도시라고 많이 하죠. 바다, 거친 파도를 떠올려서 이 바다는 남성적이다라고 하고 과거로부터 바다에 나서 어업을 하고 또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남성이었고 험난한 이 파도와 맞서 싸우면서 그물질을 하던 사람들도 남성이었는데 예전에 이 배가 출항하고 추러 나갈 때는 여성이 배에 타지 못하겠고 아침 일찍 바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이 바다라는 것이 저는 왜 여성적이고 부산이 여성의 도시고 또 이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부산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냐면 모성과 바다를 좀 연결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초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맛이 어머니의 자궁에서 찝찝한 양수가 바로 바다의 맛과 닮아 있는데 사실은 미역이 어머니의 산모, 해산한 산모에게 건강 피를 이렇게 어혈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건강적인 그런 의미 외에도 먼저 우리가 태어나면서 맛봤던 어머니의 맛, 바다의 그 바다의 찝찝한 맛이 바로 자궁 속의 맛과 같은 것인데 제 2탄 아바타가 물의 길이죠. 그 물의 길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물의 길은 하나다. 물은 하나다. 물은 하나로 소통되었다. 물은 처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러면서 자연과의 공존하는 그 부족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아바타 물의 길을 통해서도 정치인들이나 우리 시민사회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나 많구나. 하나로 소통하고 화합하고 또 연결되고 통합을 하는 이 바다의 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물이나 바다나 같은 이런 하나의 동질한 성질인데 우리 사회도 지금 갈라치기로 이원화되어 있고 이런 사회가 아바타의 물의 길처럼 좀 하나 되는 그런 마인드로 좀 통합된 사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명대사 있잖아. ICU. 나는 내가 보여. 나는 너를 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당신에게서 나를 보고 나는 당신을 보면서 당신을 제대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서로 소통하고 있다는 거. 온전히 하나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그 대사라고 보거든요. 우리 사회가 좀 이렇게 물의 길처럼 아바타2의 물의 길처럼 ICU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가 정말 뜨거운 열기를 실사단들한테 보여주었고 이게 외신을 타고 전 세계에 홍보가 좀 제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상공인들이나 시장님을 제외한 다른 우리 시민사회는 한바탕 끌어올렸던 열기가 좀 잠잠해지고 지금은 다 잊어버린 그런 느낌인데 다시 한번 그 열기를 모아서 11월까지 끝까지 많은 시민운동이 좀 전개됐으면 좋겠다. 이번 실사단 방문했을 때 여성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그 실사단 단장을 맡았던 독일의 파트릭 슈페이트라는 단장을 그 테이블에 제가 맡아서 이성근 부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BIE 사무국의 국제 박람회의 사무국 여성국장과 그 다음에 박재율 참여자치의 이분하고 이제 한 테이블이 되어서 제가 단장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느꼈던 게 이분이 여성의 목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여 준다는 걸 느꼈고 또 여성들이 진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민간 외교인이 되어서 설득했을 때 훨씬 더 먹혀들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외교 업무들은 물론이고 이
정치든 행정이든 이런 영역에서 여성들도 좀 많이 참여해서 열정을 발휘하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부산 여성들의 열정을 보고 이 패트릭 슈페이트 단장이 뭐라 했냐면 한국 여성들은 굉장히 강하다. Women is strong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산 여성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의미로 부산 여성은 더 강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6.25 한국 전쟁 이야기를 해드렸죠. 마침 그때 점심 오찬에 피난민 때 먹던 주먹밥과 그 다음에 짭바구리 그리고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뭐 그런 달고나 기타 등등 우리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세팅이 돼서 이 사람들한테 온전히 이제 홍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 이제 문화적 배경도 설명을 하면서 저는 무엇보다 여성들이 만약에 우리 부산 세계 박람회가 부산에서 개최된다면 친절하게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분을 설득하게 됐는데 그때 가지고 온 게 제가 이제 6.25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폐허의 잿더미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을 이렇게 세우고 한강변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부산 여성들의 힘이 컸다. 그때 피난지로서의 모두가 이제 남쪽으로 몰려오고 했을 때 임시정부도 우리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이 피난처에서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끌어안았던 사람들도 우리 부산 여성들이었고 또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 피난지에서 그 난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아이 젖을머리고 또 업고 또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집에서 또 밥도 해먹이고 빨래도 하고 아이들 공부 천막천에서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강력하게 넉넉하게 끌어안고 열심히 살아온 이 부산 여성들의 이 모습이 그 소위 자라치 아지매라는 거친 이미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어떤 지역의 그 여성들보다 어떤 나라의 여성들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넉넉하고 포용력 있는 이런 여성적 에너지를 가진 게 바로 우리 부산 여성들인데 이런 부산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전 세계인들이 부산을 찾아온다면 누구보다도 열정으로 이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그 안내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현수막에 내걸린 부산 is ready라는 말이 여성들이 그것을 실현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굉장히 좋은 교감을 나누면서 그 자리에 여성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기쁘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실상 만찬 때에는 그 수백 명의 초대된 내빈들 중에서 여성은 얼마 되지가 않았어요. 만찬 때에는 여성들이 별로 없어서 조금 분위기가 그랬는데 오찬자리에 여성들이 이렇게 절반이 넘는 여성들이 함께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훨씬 좋고 너무 반갑고 좋다라는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대내외직 외교 업무라든가 아니면 또 국익을 위한 어떤 일을 할 때는 여성들이 좀 적격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유리천장 우리가 넘지 못하는 이 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 틀을 깨주셔야 되고 문턱을 좀 낮춰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 무조건 뭐 여성이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달라는 건 아니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일할 자세가 또 있고 투철한 국가감과 또 정의감 그 민족의식이 있는 그런 여성들이 많이 나온다면 그런 여성들이 또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여성적 에너지가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길을 열어주시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분명히 우리 사회는 어느 성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제대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기회를 좀 자주 만들어 주셔서 또 여러분 앞에서 새로운 이야기도 많이 전할 수 있고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지인연합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